나는 언제나 믿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중심에는 결국 신뢰가 자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수년간 아내와 함께해왔고 그녀의 작은 거짓말조차 의심한 적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것도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계기로부터였다. 그날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들어오니 아내의 스카프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풍겼다.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는 낯설고도 묘하게 감도는 향. 내가 쓰는 향도 아니었고 그녀가 평소에 즐기던 것도 아니었다. 향의 출처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새로 산 향수야?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느릿한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대답했다. 응, 친구가 추천해줘서 한번 써봤어. 그 대답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말투는 평소보다 덤덤했고 내 눈을 피하는 듯한 시선 처리도 낯설었다.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 없이 남을 몰아붙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편이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일단 넘겼다.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잊으려 애썼다. 그날 밤 그녀가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짧은 알림 하나가 떴다. 어젯밤이 계속 생각나.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주변의 소리가 모두 멈춘 듯했다. 고작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삶이 암시되어 있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농담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감정에 앞서 판단을 흐릴 시점이었다. 대신 그녀가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이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기억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외출 준비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단순히 장을 보러 간다면서도 고급스러운 액세서리와 화장을 하고 나섰다. 향수는 이전보다 더 진하고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혼자 있을 때는 무표정이거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어딘가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 미소는 내가 알던 아내의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나와 함께 할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익숙지 않은 표정이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불규칙해졌다. 이전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귀가하던 그녀가 요즘은 종종 오늘은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라며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 말은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무심히 키스를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남편인 척했지만 내면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다.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아내는 또다시 일 때문에 늦는다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의심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고 그 결과는 행동이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택. 나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몰래,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녀의 차는 회사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내 예상대로였다. 목적지는 강남,
그 중에서도 고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청담동. 도심 속에서도 조용한 고급 호텔이 하나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마치 자주 찾던 장소인 양 익숙한 걸음으로 나는 거리를 두고 길 건너편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내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의 걸음걸이, 시선, 행동 하나하나가 낯설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 모든 모습은 이곳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잠시 후 호텔 정문 앞 한 남자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몸에 딱 맞는 블랙 슈트를 입은 그는 어디에서나 시선을 끌만한 사람이었다. 아내를 본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웃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 장면을 바라봐야만 했다. 마치 심장이 통째로 쥐어뜯기는 듯한 고통, 배신감, 분노, 그리고 감정이라기보단 차라리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운 절망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입술, 나를 안아주던 그 손길이 지금은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현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앞에 선 두 사람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 이 감정에 휘둘리면 내가 얻는 건 고작 분노의 발산일 뿐. 진실을 증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면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호텔로 들어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실례지만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체크인했을 텐데요. 혹시 방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투숙객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뒤돌아섰다. 그러나 나의 턱은 굳게 다물렸고 이를 악물어야 겨우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살게 되었다. 하나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 또 하나는 차갑고 계산적인 관찰자. 마치 연극을 하듯 나는 아내 앞에서 여전히 웃었고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이했다. 오늘 많이 피곤했겠다. 회사 일은 좀 어때? 그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미소에 대답하는 척 침대에 누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속으론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다. 그녀가 거짓을 반복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행동하기로 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 돌려주기 위해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그녀가 잠든 사이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풀고 조용히 앱을 깔았다. 불법일 수도 있다.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신뢰를 배신한 이상 나도 더는 원칙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숨죽여 그녀의 발걸음을 추적했다. 그리고 곧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내가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한 위치 추적 앱에서 첫 번째 알림이 울렸다. 진동 하나, 그리고 화면에 뜬 주소. 낯설지 않은 곳이었다. 청담동의 특급 호텔. 놀랍지도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였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알림이 떴을 때 상황은 달랐다. 그곳은 호텔이 아니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골목, 단독주택이 드문드문 있는 고급 주택가. 그녀는 청담동의 한 단독주택에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만남의 공간이 아니었다. 더 은밀하고 더 끔찍한 장소였다.
호텔보다 훨씬 더 사적인 공간, 그리고 더 이상은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핸들 위에 팔을 걸친 채 기다렸다. 심장은 예전보다 더 격하게 뛰었고 시선은 문 앞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밤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내 손바닥은 식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계속 재생됐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한 손엔 가방, 다른 손엔 휴대폰. 표정은 편안했고 동작은 자연스러웠다. 무언가에 쫓기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집이 본인의 집인 것처럼. 잠시 후 또 다른 인물이 그녀의 뒤를 따라 나왔다. 그 남자였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말끔하게 다듬어진 머리, 당당한 표정. 그의 얼굴엔 자신감과 여유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저함 하나 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도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와 입을 맞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와의 삶 이외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전혀 다른 얼굴, 다른 감정, 다른 진심. 그곳에서 그녀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름을 알게 됐다. 최승현. 대기업의 대표이사,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는 인물로 재력과 명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그 역시 유부남이었다. 그의 아내는 한서연, 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각종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 그녀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진실을 알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만나주세요.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런 류의 메시지는 수없이 무시될 수 있고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을 해왔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주 금요일 저녁 비공개 카페에서 마주했다. 처음 본 그녀의 눈빛은 매우 조용했지만 안에 숨겨진 감정은 뜨거웠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미 모든 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폰에서 준비해둔 사진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호텔 앞 단독주택 입구. 키스, 포옹.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는 함께 호텔 근처를 찾았다. 그녀의 제안이었다.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와 최승연,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장면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한서연은 준비해온 카메라로 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사진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고 종이 끝이 구겨질 정도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복수가 아닌 정의로 우리는 당한 만큼 되돌려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의 침묵과 시선, 그리고 타오르던 분노는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묶는 공모의 서약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턱이 굳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그 순간 한서연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평소 부드럽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보여주죠.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몇 주 동안 모아왔던 증거, 메시지, 영수증, 사진들. 한서연도 자신의 자료를 더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명백한 증거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갖춰졌다. 하지만 단순히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배신이 어떤 대가를 가져오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 세상이 알기 전에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했다. 첫 번째 단계,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한서연도 나도 그들을 바로 대면하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연기를 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아내에게 입맞춤을 했다. 한서연도 남편을 문 앞에서 다정하게 맞이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순진한 부부인 척.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들을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민아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 손길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최승연 역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한서연이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 속에서 도취되어 있었고 도둑질한 행복에 빠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였다. 나는 최승연과 한서연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더블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정민아는 들뜬 얼굴이었다.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연기.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이 자신의 몰락을 위한 무대라는 것을.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가벼운 대화, 웃음. 그러나 한서연과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이제 때가 왔다. 나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정민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기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이번 주말은 어땠어? 꽤 바빠 보이던데.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을 깜빡였다. 아, 뭐 그냥 일도 좀 보고 볼 일도 보고.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날카롭고 의미심장하게. 그렇구나. 그런데 이상하네. 난 주말에 세안 호텔에서 당신을 본 것 같은데.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최승연이 들고 있던 포크를 3개 움켜쥐었다. 함정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정민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내가 호텔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때 한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정민아 씨, 왜 호텔에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승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는 와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다. 아, 우리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숨 막힐 듯한 정적. 그리고 한서연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파일 하나를 밀어 놓았다. 열어보세요. 정민아는 손을 떨며 파일을 집었다. 천천히, 마지못해.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와 최승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 호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녀가 했던 모든 거짓말이 흑백 사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정민아의 숨이 거칠어졌다. 최승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황 때문이 아니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몸을 기대어 팔짱을 꼈다. 몇 달 동안 우리를 속였어. 정민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한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준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민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최승연이었다. 넌 정말 똑똑한 척하는구나. 그는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도대체 우리 일을 어떻게 그렇게 캐낸 거야? 스토커처럼 굴면서? 나는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토커. 아니, 난 그냥 철저했을 뿐이야. 정민아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절박한 목소리로. 난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이건 실수였어. 나는 낮고 거친 웃음을 흘렸다. 실수. 한순간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계속된 거짓말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정민아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이게 뭐야? 정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럴 리 없어. 진심이 아니지?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심이야. 그 순간 한서연도 서류 뭉치를 최승현 쪽으로 던졌다. 우리 끝났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최승현의 콧방울이 벌렁거렸다. 내가 이렇게 쉽게 보낼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한서연은 비웃으며 속삭였다. 두고 봐. 그렇게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말에 제국이 무너졌다. 정민아는 애원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외쳤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어.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다음은 최승현의 차례였다. 한서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불륜, 재정비리, 숨겨온 비밀, 모든 것을 까발렸다.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민아,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사회적 지위, 안정된 삶,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한서연과 나는 가까이 지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민아는 나를 봤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녀는 필사적으로 연락해왔다.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든 고치려는 듯.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복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게 나의 마침표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몇 주 동안 그들의 배신은 도시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한서연이 철저하게 준비한 폭로전, 그 여파는 엄청났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었다. 그가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 올린 제국, 그 무너지는 속도는 그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정민아, 그녀가 잃은 것은 결혼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구들, 언제나 그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 그녀의 삶을 동경하던 사람들, 이제는 그녀의 뒷말을 하기 시작했다. 불륜녀, 거짓말쟁이.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도, 한서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심지어 공통의 지인들에게도.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준호야,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할 말이 있어. 나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했다. 그녀는 마무리를 지을 자격조차 없었다. 역사를 다시 쓰게 해줄 기회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기회도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뿐이었다. 한편 최승현도 끝없는 추락을 맞이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한서연이 날 망치려고 한 거야. 질투심에 날 파괴하려는 거라고. 그는 한서연을 복수심에 찬 여자로 몰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최승현, 불륜과 비리로 몰락한 대표, 기업 스캔들, 충격적인 내막 공개. 그의 사업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강했던 남자를 무너뜨린 여자였다. 기업들은 그녀와 일하고 싶어 했다. 유력한 인사들은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다. 자신의 힘으로. 한서연은 우아하게 그리고 강하게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무너진 세계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시간이 흘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고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정민아. 어느 아침 카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혼자였다. 손으로 커피 잔을 감싼 채 텅 빈 시선으로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세련되고 당당했던 그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하고 길을 잃은 사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민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걸어 나갈 수도 있었고 그녀를 무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가 짓밟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분.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눈에 띄게 초조한 모습이었다.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녀는 불안하게 속삭였다. 모든 걸 망쳤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내가 바보였어.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조용히 눈썹을 올렸다. 그래서 그 선택이 어땠어? 정민아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너를 잃었어. 그게 제일 아파. 나는 등을 기대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게 뭐야? 후회?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녀는 침을 삼켰다. 난 내가 보고 싶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그리운 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정민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날 미워해?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 널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단 하나의 대답을 내놓았다. 아니. 정민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이만 가볼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몇 년 만에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거짓도, 배신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도 더 이상 없었다. 이제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일도 자유도 되찾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서연도 내 곁에 있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인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우정보다 깊은 감정, 가식 없는 진짜 관계, 그게 우리 사이였다. 최승연의 소식도 들려왔다. 그는 도시를 떠났다. 패배한 채로, 빈털터리로, 망신당한 채 어느 누구도 그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민아. 그녀는 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잊지 않았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나는 한서연과 단둘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가끔 그 사람들 생각나.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별로. 그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나도 그래. 한서연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잔과 부딪혔다. 이제야 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는 한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 우리는 한 번 불에 타버린 사람들이었고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정민아는 여전히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정민아는 모든 걸 잃었다. 그녀의 평판, 그녀의 안정된 삶,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상류층 생활. 나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 한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최승연,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예전의 그가 아닌 한낱 유령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갔다. 어느 날 나는 발신인이 없는 편지 하나를 받았다. 궁금했다. 그리고 열어보았다. 정민아였다.
내가 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난 그를 사랑한 적 없어. 적어도 당신을 사랑했던 것만큼은. 나는 조용히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사랑? 사랑은 배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사랑은 문 뒤에서 속삭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잊혀졌다. 정민아도, 최승현도. 그제야 한서연과 나는 비로소 숨을 쉴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심리전도 없었다. 힘겨루기도 없었다. 조작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깨달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밤늦게 함께 산책을 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꾸며진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즐겼다. 서두르지 않았다. 억지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밤, 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던 순간 그녀를 보았다. 정민아, 가게 바깥.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유리창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한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게 불을 끄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최승현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회사도, 명성도, 돈도. 그래서 그는 한서연을 끌어내리려 했다. 어느 날 아침, 터무니없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서연이 바람을 피웠다. 이혼을 핑계로 그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한서연을 비난하기는커녕 그를 향한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민아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겨울밤, 나는 단골 바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다.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우리 생각해. 나는 천천히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야.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실수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차분하게 정정했다. 넌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선택을 한 거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현금을 내려놓았다. 잘 지내라, 정민아.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떠났다.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가벼워졌다. 분노도, 상처도, 배신도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정민아는 그저 내가 뼈저리게 배워야 했던 교훈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나은 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짜를 찾을 준비가. 한서연과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밤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연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아직도 이 관계가 그냥 친구 사이인 척해야 할까? 나는 작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다. 한편 정민아는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과거를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직장을 전전하며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어디든 따라다녔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 도망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다. 그리고 도시를 떠났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저 희미한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최승현, 한때 모든 걸 가졌던 남자,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해외로 도망쳤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였다. 어느 날 내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서연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좋아서.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 다음 순간도 좋아하게 될 거야. 나는 작은 벨벳 상자를 그녀 앞에 밀어 놓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거 혹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거창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도 없었다. 가식적인 친구들도 없었다. 그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흔들리지 않는 사랑.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가진 게 아니었다. 우리는 둘 다 한 번 부서진 사람들이었고, 한 번 배신당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누구보다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몇 년 후, 나는 또다시 정민아의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과거란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결국 혼자가 되었다는 것. 마치 그녀가 나를 그렇게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집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다가와 가만히 내 허리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내 등에 머리를 기댔다. 후회해?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전혀. 정민아와 최승현은 자신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과거는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살아남았다. 진정한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